백계 세무액의 상급 세법 2부 소득세법 진행하겠습니다. 1번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우리 법인세법하고 비교해서 자주 시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법인세는 법인이고요. 순자산 증가설. 법인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는 원칙상 법인의 소득입니다. 그런데 소득세는 소득 원천설입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열거주에 따라서, 물론 이제 이자 배당, 금융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지만 이자 배당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소득은 법에 정해진 것만, 법에 열거되어 있는 것만 과세하는 소득 원천설이 기본 개념입니다. 정답은 1번이죠. 우리 순자산 증가서는 소득세법 논리가 아니라 법인세법 논리입니다. 자, 2번. 소득세는 개인별 소득. 3번. 법인세도 마찬가지고 소득세도 마찬가지인데, 소득세는 8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고요. 우리 법인세법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마찬가지로 법인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4번. 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마찬가지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세목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2번. 소득세법상 납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개인의 주소지입니다. 부가가치세하고 차이가 있죠.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 위치, 사업장이 위치하는 장소 세무서에 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소득세법은 여러 가지 소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여러 가지 소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됩니다. 자, 이번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수지지입니다. 3번. 우리 거주자,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그 단체 대표자, 관리인의 주소지로 합니다. 4번, 즉 소득세 논리인 거죠. 4번,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 거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3번, 소득세법상 비과세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 자, 1번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증권, 이자 할인액. 4번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증권, 이자 할인액. 4번 비영업대금 이익. 정답은 2번입니다.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이익은 우리 비과세 이자 소득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4번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수입 시기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상품 등의 판매, 인도한 날 기속 시기고요. 2번 시용 판매, 상대방이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 3번 위탁 판매,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한 날. 이때가 기속 시기고요. 4번 무인 판매기에 의한 판매는 현금을 인출할 때입니다. 부가가치세법도 같은 논리, 같은 규정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5번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사업 관련된 자산 수중액. 2번 사업용 자산에 대한 보험 차익. 4번 거래 상대방으로 받은 장려금. 정답 3번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죠. 거두어서 내야 되니까. 6번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종업원의 급여, 종업원을 위한 직장 체육비, 사업 관련 광고 선전비.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 법인세법도 마찬가지고요. 법인세, 법인 관련된 지방소득세, 법인 관련된 농어촌 특별세 전부 다 송금 불산입 항목이고요. 개인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전부 다 필요경비 불산입입니다. 순환논리 때문에 이런 겁니다. 자, 6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7번 60% 의제 필요경비에 적용되는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것. 자, 1번 소와 골동품은 90% 80%고요. 2번 공익법인
주무관자 승인 80%입니다. 정답은 3번이죠.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 60%, 의제 필요 경비입니다. 4번 슬롯머신의 당첨금 부분 실제 내가 투입한 금액. 8번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 1번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학자금.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오려면 죄송합니다. 네. 근로소득을 보지 않는 것. 보기 1번은 좀 더 정확하게 온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이런 표현이 와야만 근로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요.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충족해야만 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조금 그렇지만 우리 교재에다 하나 적어둘게요. 일정 요건 충족하는 학자금. 2번 대학교 교직원에 받는 휴가비. 일반적인 휴가비는 과세 대상입니다. 3번 대기업,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내가 주택 전세자금을 회사에서 저리로 대입받았습니다. 근로소득이고요. 4번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익. 근로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은 일반적인 학자금은 근로소득이고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학자금은 근로소득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표시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9번 근로소득 수입 시기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 일반적인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 근로를 제공하는 연도, 그 연도의 수입 시기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2번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잉여금 처분 결일이고요. 3번 인정상여, 근로를 제공한 연도, 날. 퇴직위로금,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이때가 귀속 시기입니다. 10번 소득세법 종합과세상 소득이 아닌 것.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우리 입에 삭은 연기는 종합소득. 그 다음 퇴직, 양도, 이렇게 세 가지 소득으로 분류해서 과세합니다. 자, 10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양도소득은 종합과세, 즉 종합소득은 아닙니다. 11번. 자, 우리 연금소득.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인출한 연금소득은 자, 과세된 금액이 공적연금은 빼버리고요. 사적연금만 판단합니다. 연간 1200 이하면 종합과세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12번 퇴직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이 귀속시기입니다. 2번 종업원이 입원이 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봅니다. 3번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은 귀가세입니다. 4번 회사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하지 않는 임원의 퇴직 위로금은, 즉 규정이 없는 명예퇴직 위로금은 명예퇴직금, 죄송합니다. 규정이 없는 임원의 명예퇴직금은 근로소득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13번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이 아닌 것.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죠. 자, 퇴직소득 원천징수하고요. 기타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일정한 사업소득, 그리고 배당소득, 이자소득 전부 다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근데 양도소득은 이제 원천징수는 내용이 없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14번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소득이 아닌 것. 자, 우리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합니다. 특수관계자 손해,
소득 귀속자가 손해보는 경우, 싸게 팔거나,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부당예산 부인 적용입니다. 거주자가 부당한 행위를 하여 계산한 이 소득을 부인한다는 거죠. 시가대로 다시 과세하는 것을 우리가 부당예산 부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소득은 부당예산 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정답 4번입니다. 15번.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간 한 달 연장이 되죠.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16번. 종합소득 공제액입니다. 총급여가 2,400 이내고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17세. 자, 문제에서 별다른 말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암묵적인 가정을 해야 됩니다. 소득이 없는 걸로 보는 겁니다. 만 20세 이하니까 기본공제 150. 본인은 무조건 되는 겁니다. 그다음 고등학교 자녀. 생계를 같이 하고요. 기본공제는 정명석 씨가 받는 거로 가정합니다. 자, 그러면 2명이니까 300이죠. 정답 2번입니다. 17번. 소득세법상 부녀자 공제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금액은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한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자, 배우자가 없으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배우자가 없으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요건이 충족해야 되고요.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됩니다.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부녀자 공제 추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장애인 공제, 한부모 공제, 경로자 공제, 부녀자 공제, 추가 공제죠. 정답 2번입니다. 18번.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자, 우리 의료비 공제는 환자입니다. 근로자가 지출해야 되고요. 누구를 위해서? 이 환자. 환자가 본인 또는 가족. 본인 또는 부양가족. 자, 근데 이 환자가 우리 의료비 세액공제는 원칙상 근로자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요건, 나이요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19번.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양도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해야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20번. 사업소득 인적 용역 중 원천징 대상인데 의료보건과 인적 용역입니다. 자, 일정한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데 의료보건과 인적 용역은 3%입니다. 봉사료는 5%. 정답 1번입니다. 21번.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4,2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율 6, 15, 24, 35, 38, 40, 42, 45%. 자, 4,600 이하니까 계단식으로 적용합니다. 1,200초가 4,600 이하니까 72만 원 더하기 1,200 초과하는 금액이 15%. (1200) 6%하면 72만 원 나올 겁니다. 72만 원은 1200의 6%. 1200 초과하는 것만 15%.
죄송합니다. 1200이죠. 1200. 522만원 나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22번.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 성실사업자는 아니고요. 표준세액공제, 연 7만원, 표준세액공제 적용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23번. 거주자 태수미 씨의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교육비로서 교육비 세액공제 상하지 않는 것. 자, 우리 사설학원 수강료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사설학원 수강료, 뭐 태권도비, 뭐 미술학원비, 영어학원비, 이런 사설학원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고등학생 장남의 사설학원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상이 아닙니다. 자, 이번에 차남의 중학생 차남의 교복구입비. 대학원은 본인도 가능합니다. 30세 여동생의 대학 등록금. 자, 우리 교육비는 나이를 충족하지 않아도 대상이 됩니다. 여동생도 가능하죠. 여동생도 가능합니다. 같이 살고 있다면, 그리고 근로자가 지급을 했다면. 23번.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 자. 자, 1번 근로소득만 있는 자, 연말정산으로 종결. 2번 퇴직소득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자, 공적소득은 연말정산, 퇴직소득은 원천징수, 그리고 합산되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종결. 4번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연말정산으로 종결하죠. 정답은 3번입니다. 사업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있으면 합산을 해야 됩니다. 이자 배당 사업근로연금 기타. 공적연금과 사업소득이 합해지면 이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25번. 소득세법상 간로안에 들어갈 용어. 사업소득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 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금액을 결성금이라 부릅니다. 결성금. 결성금을 올해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2월 결성금이라고 부릅니다. 당해년도 발생한 것은 결성금이죠. 정답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세무의 상급 100회 기출문제, 세법 2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반복적인 내용들 또 출제되고 있고요.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들 합격 또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